인터스텔라, 월이, E.T.의 계보를 이을 따끈따끈한 온도의 우주영화. 프로젝트 헤일 메리 보고 왔습니다. 뼛속까지 문과인 제가 왜 이 과학영화를 보며 오열했는지, 그리고 전세계 평단이 왜 이 영화에 경이로움이라는 단어를 아끼지 않는지, 지금부터 이 작품의 디테일 탈탈 털어볼까요? 눈을 떴는데 우주 한복판이고 내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설상가상으로 동료들은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는 상황.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이 막막한 고립감에서 시작되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 라일랜드 그레이스, 좌절 대신 본능적인 과학적 추론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는 인물이죠. Sun is dying. 그는 곧 태양 에너지를 먹고 사는 미생물 아스트로파즈로 인해 지구가 빙하기 직전이라는 사실, You'll find a solution. You are my solution. 자신이 인류를 구할 마지막 희망인 헤일 메리호의 유일한 생존자이며 지구로 돌아갈 연료는 없다는 절망적인 진실까지 깨닫는데요. Every star was infected by its neighbor except one. Why? 이 현상에서 살아남은 행성 타우세티로 향하는 헤일 메리호의 현재와 중학교 과학교사였던 그가 어떤 사연으로 이 미친 프로젝트에 탑승하게 됐는지 보여주는 과거. 영화는 이 두 시점을 영리하게 교차시키며 그레이스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나갑니다. 덕분에 관객은 비주얼만으로 압도적인 우주, 멸망을 앞둔 지구에서의 절박한 서사로 오가며 쉴 틈 없이 작품에 빠져들게 되죠. 사실 이 영화 개봉 전부터 기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 중심엔 SF계의 거장 앤디 위어가 있죠. 마션과 아르테미스, 그리고 이 작품까지 단 3권으로 베스트셀러를 삭스리한 거장인데요. 소설이 완성되기도 전인 2020년 MGM이 $300만 냅다 던져 판권을 손에 넣었고, 이후 아마존이 MGM을 인수하며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아마존 MGM 스튜디오의 역대 최고 제작비 작품으로 떠올랐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면 처음부터 주인공은 무조건 라이언 고슬링이었다는 점. 고슬링 역시 대본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 제작자로까지 이름을 올렸는데, 라이언 고슬링과 라일랜드 그레이스, 이니셜까지 똑같은 걸 보면 이미 찰떡콩떡 배우의 인생 캐릭터가 될 운명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레고 무비, 점프 스트리트 시리즈,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의 필 로드, 크리스 밀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는데 전작으로 선보인 독창적인 상상력, 리드미컬한 편집과 특유의 낙천적인 유머를 활용해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과학이론을 아주 유쾌하게 녹여냈죠. 각본가의 재능도 빼놓을 수 없는데, 마션의 각본가 드류 고다드가 합류, 원작의 설정을 따르면서도 복잡한 소식은 과감히 걷어내고 중요한 장면만 골라내 팽팽한 텐션이 돋보이는 서사로 재구축. 덕분에 이 영화 러닝타임이 꽤 길거든요. 그 시간 내내 지루할 틈 없이 휘몰아치는 전개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건 프로젝트의 중심을 단단히 지탱한 배우 라이언 고슬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사실 그레이스는 인류를 구해야 한다는 거창한 사명감을 지닌 영웅 캐릭터는 아닙니다. 오히려 눈앞에 닥친 난제들을 허둥지둥 헤쳐나가기 바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인간이죠. 때문에 우주 한복판에서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그의 서사에 더 과몰입할 수밖에 없는데요. 영화에선 중력을 만들기 위해 우주선이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계속 회전합니다. 이 구조가 서사와 닮아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는데요. 겉으로는 인류를 구해야 하는 거대한 미션이 돌아가고 있지만, 그와 같은 축 안쪽으로는 그레이스가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가며 내가 누구인지, 끝내 무엇을 선택할 사람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함께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그려내는 구원은 단순히 세계를 살리는 영웅담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자신을 더듬어가던 한 인간이 누군가와 연결되고 진심을 나누고 그 관계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 가깝죠. 결국 진짜 나를 찾는 과정은 한 세계를 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여기엔 거창한 거 필요 없고 그냥 옆에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상대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따라붙는 생각들이 다 따스한 작품이라 더 오래 여운을 곱씹게 되는 것 같은데요. 외로움과 두려움에 잠식된 굉장히 취약한 인간이었던 그가 소중한 존재를 지키기 위해 너무나도 당연히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는 히어로가 되는 순간,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도 누군가를 위한 영웅이 될 수 있고, 그 따스한 연대가 세상을 살린다는 극 F의 히어로 서사를 SF 우주 영화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인간에게 느낄 수 있는 인류의 경이로움이 우주의 거대한 스케일과 맞닿으며 완벽한 파장을 선사하는데, 이 모든 걸 투영해낸 라이언 고슬링의 내공 깊은 연기력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고요. 사실상 라이언 고슬링이 혼자 연기하는 장면들로 가득 차 있는 영화인데 그 어떤 빈틈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 역시 놀랐습니다. 전매 특허 섬세한 연기로 마치 책의 페이지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캐릭터를 만나는 것처럼 차곡차곡 인물의 레이어를 쌓아가는 그의 세밀한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이고요.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멸망의 위기 앞에서 잔망스러운 귀여움으로 극의 무게감을 조절해내는 캐릭터이기도 한데, 덕분에 관객 역시 심리적 부담을 덜어내며 오락영화를 즐기는 마음으로 헤일 메리호의 미션을 즐길 수 있죠. 어쩔 수 없이 같은 배경의
양의 작품, 고슬링이 닐 암스트롱을 연기했던 퍼스트민이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내면의 고통을 꾹꾹 누른 절제의 연기를 펼친 당시의 고슬링보다 코믹한 일상의 무드가 살아있는 지금의 캐릭터가 훨씬 잘 어울린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잘 맞는 옷을 입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레이스의 안경엔 귀여운 비하인드가 숨어있기도 한데요. 의상 테스트 중 고슬링의 딸이 안경을 쓴 아빠를 보고 아빠 되게 똑똑해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 덕분에 안경 쓴 그레이스 캐릭터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 이 영화를 진짜 잘 만들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Hi, Grace. I come up. Oh, you're coming up. Foreign body, detective. Grace and Rocky, big science. How to kill asteroids together. 그레이스의 파트너 로키에게 있습니다. 거미를 닮은 바위 외계인이 이 광활하고 차가운 우주에서 가장 따스하고 인간적인 온기를 품고 있다는 미친 반전 매력. 그를 제대로 뽐낼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아날로그에 있는데요. 로키는 CGI 캐릭터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애니메트로닉스 퍼펫으로 제작됐죠.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의 귀요미 호그를 탄생시킨 닐 스켈런과 퍼펫 디자이너 제임스 오티즈가 로키를 만들어냈고요. 여기에 아주 섬세한 후반 시각 효과 작업이 입혀지며 귀엽고 다정하고 매력적인 캐릭터 로키가 탄생할 수 있었죠. 정말 놀라운 건 얼굴, 이목구비가 없는 캐릭터인데도 정말 거대한 감정의 파동을 전하는 캐릭터라는 점인데요. 연출의 섬세함이 돋보이는 부분이지만 그 캐릭터를 감정적으로 살려낸 라이언 고슬링의 목도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I like. All right. 로키의 목소리는 그를 실제 조종하던 퍼페티어 제임스 오티즈가 맡았는데요. 역설적이게도 이 영화의 가장 인간적인 대사들은 인간이 아닌 외계인 로키에게서 나옵니다. Is that me? 로키와 그레이스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그레이스의 프로그램이 로키의 음파를 실시간으로 학습해 영어 단어로 변환해주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단출한 대사들의 힘이 굉장합니다. 친구, 죽음, 고친다, 지킨다 이런 단어들로만 대화가 진행되는데 단어 사이의 공백을 보는 이가 메우는 데에서 감정이 증폭되고요. 수십 년 동안 홀로 우주를 떠돌며 느꼈을 고독과 외로움, 무력감 그 와중에도 잃지 않은 다정함과 친절함이 단어 하나하나에 압축되어 있어 로키의 대사들에선 유독 눈물이 그렁그렁해질 수밖에 없죠. 가장 밑바닥의 절망에서 나와 닮은 상처를 지닌 상대를 발견했을 때의 유대감, 나 자신마저 잃어버렸던 존재가 서로를 치유하고 회복해가는 따스한 연대. 결국 인류를 구하는 건 대단한 초능력이 아니라 그저 내 옆의 친구만큼은 반드시 지키고 싶다는 아주 기본적이고 사소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 두 캐릭터의 우정을 통해 영화 속 거대한 우주의 스케일보다 더 큰 감정적 파도에 올라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이었는데 경이로운 우주를 바탕으로 그보다 더 경이로운 인류애를 펼쳐내는 SF라니 MBTI F 높으신 분들이라면 가슴이 벅차오를 수밖에 없죠. 이 감정적 울림이 더 극대화될 수 있었던 건 치밀하게 설계된 과거와 현재 사이 극명한 대비 덕분입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한 현재와 조각난 기억처럼 펼쳐지는 지구 배경의 과거, 이 두 플롯이 굵직한 밧줄처럼 단단하게 엮이며 극 전체 구조를 완성해내는데요. 무중력 상태를 유영하듯 카메라를 부드럽게 회전시키며 과거의 시점으로 착지하는 연출 덕에 이 전환이 더욱 자연스러워지죠. 색채 대비도 인상적입니다. 오렌지빛 조명으로 낙천적인 온기를 표현한 헤일 메리오 내부, 다채로운 색감으로 빛나는 우주와 달리 멸망을 앞둔 지구는 채도가 낮은 잿빛 풍경으로 묘사되죠. 그 가운데 주인공 그레이스만 노란 아우터를 입은 채 빛나고 있고요. 이 선명한 대비감이 서사의 입체성을 더하는데 이를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캐릭터가 바로 산드라 휠러의 에바 스트리트입니다. 그가 연기한 에바는 감정을 배제한 차가운 카리스마로 산만 텐션을 유지하는 라이언 고슬링의 반대편에서 극의 균형감을 잡는 인물이죠. 과거와 현재의 위기가 번갈아 등장하며 끊임없는 상승 하강 구조의 감정 곡선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도 인상 깊었는데요. 영화 끝나기 10분 전까지 새로운 위기를 던지며 보는 이에게 끝없는 긴장을 선사한다는 점 역시 이 작품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겠죠. 여기에 이 작품 무조건 특별관에서 챙겨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우선 이 영화의 우주 장면은 1.43:1 IMAX 전용 비율로 촬영됐어요. 무려 117분의 분량에서 위아래가 꽉 찬 압도적인 화면을 만날 수 있다는 건데 일반 상영관에선 화면이 많이 잘릴 수밖에 없는 아쉬움도 있지만 과거와 현재의 화면비가 다르기 때문에 스크린이 확장되고 축소될 때 딱 구분되는 지점, 거기서 오는 극적인 몰입도 역시 상당한 작품이거든요. 일단 큰 스크린에서 봐도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장면들을 만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빛의 거장이라 불리는 그레이그 프레이저 촬영 감독이 카메라를 잡았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건 촬영 중 그린스크린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SF 영화에선 예산을 아끼기 위해 뒷배경을 날릴 수 있는 그린스크린을 쓰기 마련인데요. 우주선의 주요 배경인 작품 특성상 매끈매끈한 질감의 우주복과 헬멧이 주로 등장하고 어쩔 수 없이 빛 반사에 예민할 수밖에 없던 현장. 이에 더해 극의 주요 소재인 아스트로파즈가 적외선에서 발견되는 만큼 빛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품인데요. 이를 위해
촬영 감독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헤일 메리오 내부 전체를 실제 세트로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우주 외경, 행성 특유의 신비로운 빛들을 실시간 LED 벽으로 띄워 배우의 얼굴과 수트에 실제 우주광이 반사되게 만드는 인터랙티브 라이팅을 구현했죠. 아름다움과 신비로움, 고요하고 광활한 우주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에 더해 때론 다소 위협스럽게 느껴지는 우주 공간을 완벽하게 시각화, 가짜를 진짜처럼 만든 게 아니라 진짜 빛을 활용한 덕에 더 생생한 질감의 우주를 만날 수 있었죠. 원작 소설은 영화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방대한 과학적 디테일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처럼 과학과 완전 거리가 먼 분들은 책부터 펴면 좀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일단 이 영화로 거대한 서사의 줄기를 잡고 원작 소설로 다이빙해보는 것도 이 작품을 즐기는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이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린 다음 영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